GGA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GGA 시연, GGA 승훈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지구인 생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환경운동에 대해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 환경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오늘은 환경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양한 환경 용어에 대해 정리도 하고 복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에게 환경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 분을 모셔볼까요? GGA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GA 시연 그리고 승훈 반갑습니다. GGA 교수 김중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잘 몰랐던 환경 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싶어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환경 용어가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시연이나 승훈이처럼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도 많이 있는데 가능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GGA 슬기로운 지구생활 환경 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GGA 고고고!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생태계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생태계라는 건 한자어인데 앞에 있는 생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 태자는 뒤태라는 말 쓰나요? 아니요, 잘 뒤태라는 거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게 사람의 뒷모양을 뒤태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는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구에서 살아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아마도 동물이나 식물? 그렇죠.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네. 이 살아있는 것들인 동물이나 식물들이 모여있는 거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 동물이나 식물은 그 자체로만 살아있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예를 들면 땅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살아있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태계는 그렇게 동물, 식물, 무생물을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도 살아가려면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소화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배설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안 되면 사람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아프죠? 그런 것처럼 동식물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뭔가 하나 문제가 되면 이제 지구 환경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기사에서 보면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기는 뭔가요? 대기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기나 네. 그렇죠. 공기가 있죠. 사람이 숨을 쉬려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기를 우리는 기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기체가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에는 그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게 지상에서 80km 정도까지 공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해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마도 에베레스트 산 아닐까요? 그렇죠. 에베레스트가 높이가 8,000m가 넘어요. 한 8km 정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봤죠? 네. 네. 비행기 타면 우리가 국내선을 타면 한 8km에서 10km 사이에서 날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날아다니는 건데 그 안에는 다 공기가 채워져 있고 그렇게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걸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교수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이잖아요. 그럼 미세먼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아, 그래요. 미세먼지는 뭐 아주 작은 먼지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주 작은 알갱이 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10미크론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2.5미크론 이하가 되는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미세먼지가 어떻고 혹은 초미세먼지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알갱이 입자 크기가 어떠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크론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예전에 수학 시간인가? 그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단위 중 하나로. 아, 그래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미크론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미크론이라는 거는 원래는 뒤에 미터를 더 붙여서 미크론 미터라고 하는 거고 미터는 길이를 재는 단위죠? 승훈이는 키가 1m가 좀 넘을까? 네. 아, 그래요. 그렇게 길이를 재는 단위가 미터라고 하는 건데 미크론 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 미터 앞에다가 미크론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를 미터로 얘기할 때는 너무 이 숫자 표현이 이상해져서 앞에다 미크론이라는 거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미크론 미터라고 하는 거는 1mm를 1mm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아주 작죠? 네. 그거를 1000개로 나눈 게 1미크론 미터예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눈에 안 보여요. 당연히. 머리카락의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 40미크론 정도 돼요. 그 40미크론이 사람이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작은 크기라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미크론 혹은 2.5미크론, 10미크론 이렇게 하는 거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람들 건강에는 아주 나쁜 거예요. 교수님, 그럼 대기 오염 물질이라는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 그것도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는 미세먼지도 있고 초미세먼지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또 입고 하면서 발생시키는 대기 오염 물질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기 중에서 기체 상태가 서로 화학적으로 만나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기체 형태로 아까 기체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죠? 공기와 같은 거 그런 기체 형태로 만들어지는 기체상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미세먼지 같이 조그만 알갱이들로 만들어지는 입자상 물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시커먼 배기가스, 네온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것들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럼 박사님, 황사도 대기 오염인가요? 아, 그래요. 황사도 대기 오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 봄철에 중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중국에 보면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는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 바람이 불면 그 모래 먼지가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게 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 건강에 많이 해롭게 되죠. 교수님, 그럼 스모그도 대기 오염이 맞는 거죠? 자동차 매연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요? 우리 지지 승우는 스모그라는 것도 알아요? 스모그도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스모그는 스모크라는 단어가 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개라는 뜻이 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스모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보통은 자동차 배기가스 또 공장의 배기가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단독으로 혼자서 아니면 뭐 다른 것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스모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또 다른 거는 뭐 유황 스모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모그는 이런 안개 같은 것이고 이런 안개 때문에 뭐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도 눈 같은 것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 숨을 쉬는데 우리 숨 쉬는 걸 호흡기라고 하는데 그런 호흡기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교수님, 대기 오염 물질이 정말 많네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기가 정말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또 다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하면서 탄소 때문에 지구에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온실 효과는 무엇인가요? 아, 온실 효과는 온실이라는 거 알아요? 네.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우리가 온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온실에 들어가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어때요? 덥죠? 덥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도 온실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그 안이 상당히 더워지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산화탄소 말고 다른 물질도 있어요. 교수님, 이산화탄소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탄산가스라고 해요. 탄산음료 좋아하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우리 보통 탄산음료 보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병 뚜껑을 열었을 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가 우리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냄새로 알 수가 없고 또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는 이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우리 지구상에 공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 있게 되면 사람은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고 또 의식을 잃게 돼요.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또 우리가 물에다가 녹이면 탄산이 되고 약한 산성이 돼서 사람들이 먹는 소화제 같은 데 사용하기도 하고 냉매라고 하는 우리가 에어컨 같은 데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관하는 이런 데 사용을 하기도 하죠. 정말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너무너무 많네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구상에 사람이 살면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또 잘 살아야 되니까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옷도 만들고 또 그런 옷을 만들기 위한 기계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오염이 되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환경 용어에 대해 공부하니 지구환경 공부도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가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환경오염 용어에 대해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 GJ 승훈이하고 시연이가 불러만 준다면 교수님도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해줄게요. GJ 지구를 지켜라.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진 아주 슬기로운 GJ가 되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런 GJ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한 주 동안 열심히 환경 용어를 복습하겠습니다. GJ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GJ 다음 시간에 꼭 불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GJ 시연 GJ 승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기후의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